안녕하세요, 주간느바의 쭈바입니다. 5월 31일 느바 소식입니다. 브루클린 네츠가 보스턴 셀틱스를 꺾고 지난 3차전에서의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무려 141점을 폭발시킨 경기로 이 기록은 브루클린 네츠 구단 역대 플레이오프 단일 경기 최다 득점 기록입니다. 1위와 3위 기록이 한 시리즈에서 나온 것만 봐도 브루클린의 공격력이 얼마나 화끈한지 잘 알 수 있네요. 아울러 일명 180 클럽을 넘기는 슛 성공률을 기록했는데요. 지난 2차전에 이어 다시 한번 이 기록을 세우며 NBA 역사상 플레이오프 한 시리즈에서 2번 이상 180 클럽의 슛 성공률을 기록한 두 번째 팀이 되었습니다. 다른 한 팀은 2017년 멤피스 그리즐리스였습니다. 오늘은 50, 40, 90이 아니라 무려 55, 55, 90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역대 플레이오프 네 번째 기록이며 덴버 너게츠를 제외한 레이커스는 두 번 모두 우승을 차지했었죠. 아무리 보스턴의 수비가 괴멸되었다 해도 브루클린의 화력은 명실상부 리그 최고 수준입니다. 일명 듀털빙으로 불리는 브루클린의 빅3가 무려 104점을 합작했는데요. 그 효율이 무시무시할 정도입니다. 이 세 선수는 누가 뭐래도 리그에서 가장 공격력이 뛰어난 선수들로 이런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굳이 수비가 필요한가 싶은 경기를 보여줬네요. 특히 듀란트가 경기 초반부터 득점에 열을 올리더니 최종 스코어 42점을 기록했습니다. 상대 수비 에이스 마커스 스마트와의 신경전과 찬물을 끼얹는 득점까지 올리는 등 시리즈 내내 맹활약을 하는 중이고 70%의 야투율과 3점 3개, 자유투 11개를 모두 적중시키며 라마커스 알드리지에 이어 이 기록을 세운 두 번째 선수가 되었습니다. 카이리 어빙 역시 3차전 부진을 딛고 39점을 올리는 데 성공했고 관우 장비를 데리고 제갈량 모드로 경기 중인 하든은 무려 18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본인 플레이오프 커리어 최다 기록이자 네츠 구단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하든이 야투를 12개만 던져도 141점을 기록하는 브루클린이 과연 다음 경기에서 시리즈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보스턴은 켐바 와커가 결장한 상황에서 고군분투했지만 일명 재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5차전은 6월 2일 수요일 브루클린 홈에서 열리는 만큼 시리즈 탈락 위기에 놓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제이슨 테이텀은 40점을 올리며 명문 보스턴 셀틱스 구단 역대 최초로 플레이오프에서 연속 40득점 이상 경기를 치른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도 지는 걸 보면 제일런 브라운의 부상과 켐바 와커의 부상 부진이 더욱 안타깝기만 하네요. 경기 결과와 별개로 카이리 어빙이 보스턴 홈 관중들의 야유에 보답하듯 팀의 로고를 밟아버리는 사건이 있었고 이로 인해 화가 난 한 팬이 어빙에게 물병을 던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즉시 체포되었고 TD가 된 영구 출입 금지를 받았습니다. 보스턴 팬이기에 어빙에게 좋은 감정이 없을 거고 경기도 졌고 어빙이 경기도 잘했는데 도발을 해버리니 팬 입장에서 화가 나는 건 당연하겠지만 이런 몰상식한 행동은 제발 좀 하지 말았으면 하고 어빙도 굳이 무리를 일으킬 행동은 자제하면 좋겠습니다. 분위기가 뜨거워진 만큼 5차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LA 레이커스가 피닉스 선즈와의 4차전에서 패하며 시리즈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경기 승패와 상관없이 레이커스는 초비상 상태입니다. 팀 공격과 수비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앤서니 데이비스가 2쿼터 막판 사타구니 부상을 당하며 코트를 떠났는데요. 5차전에 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만큼 심각한 부상은 아니겠지만 토너먼트를 장기적으로 치러야 하는 상황에 데이비스의 부상이 계속 악화된다면 이보다 최악의 상황은 없을 겁니다. 경과는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닉스 선즈가 우리 날짜 기준 2010년 5월 10일 샌안토니오 스퍼스와의 플레이오프 원정 경기 이후 처음으로 플레이오프 원정 경기 승리를 따냈습니다. 리더 크리스 폴이 몬티 윌리엄스 감독에게 본인이 평소 같지 않아 보이면 본인을 빼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자고 직접 얘기했었다고 하네요. 이 베테랑은 단 하나의 실책도 범하지 않으며 좋은 경기력을 보였고 끝까지 선수를 믿어준 감독의 선택 역시 옳았다는 걸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3년차 빅맨 디안드레 에이튼은 오늘도 더블더블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요. 플레이오프 데뷔 4경기에서 모두 더블더블을 기록하며 70% 이상의 야투율까지 기록한 최초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데빈 부커가 3차전에서의 부진을 다시 가져온 상황에 에이튼을 비롯한 잭 크라우더, 카메론 페인의 활약이 돋보였는데요. 5차전은 홈에서 치르는 만큼 시리즈 리드를 잡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레이커스는 데이비스가 이탈한 이후 3쿼터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쿼터에 단 15점에 그치며 르브론 제임스, 앤서니 데이비스가 합류한 이래 플레이오프 한 쿼터에 가장 낮은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총 92점과 야투율 39.5%를 기록했는데요. NBA 플레이오프 역사를 봤을 때 100점 미만의 득점과 야투율 40% 미만을 기록한 팀의 성적은 오늘 경기 제외 205승 890패로 승률 18.7%에 그쳐 있습니다. 물론 농구는 상대적인 스포츠라 상대보다 더 많이 넣으면 이기겠지만 득점하지 못하면 이기지 못한다는 전제가 깔린 만큼 레이커스는 오늘 이 공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마크 가솔이 데이비스의 공백에도 힘을 내줬고 르브론 제임스가 4쿼터 막판 불꽃을 태우며 추격에 나섰지만 이미 기울어진 경기를 뒤집기엔 무리였죠.
경기 후 르브론은 인터뷰를 통해 5차전 데이비스가 결장한다면 본인이 일명 하드캐리를 해야 할 거라는 질문에 부담을 더 주려면 그렇게 하라며 본인은 이기든 지든 비기든 뭐든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과연 5차전 레이커스의 라인업이 어떻게 공개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애틀랜타 호크스가 홈 2연전에서 전승을 거두며 뉴욕 닉스와의 시리즈를 3대1로 벌리는 데 성공, 2라운드 진출까지 단 1승만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팀이 마지막으로 2라운드에 진출한 건 2016년 플레이오프였습니다. 트레이 영이 9개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플레이오프 데뷔 4경기 내에 40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9번째 선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승기가 넘어가기 시작한 3쿼터에만 본인 득점 9점과 3개의 어시스트로 생산한 8점까지 총 17점을 생산해내며 팀의 공격을 진두지휘했습니다. 큰 인기를 끄는 시리즈가 아니라서 그렇지 확실히 영은 굉장히 좋은 플레이오프 데뷔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애틀랜타는 전반만 해도 그리 좋은 슛감을 보이지 못했고 특히 1쿼터에는 12개 중 단 2개의 3점만 성공시키며 부진했지만 2, 3쿼터에는 21개 중 11개를 성공시키는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나란히 20점 이상을 올리며 활약한 존 콜린스와 다닐로 갈리나리, 적재적소의 3점을 터뜨려준 보그단 보그다노비치와 케빈 허더까지 고른 활약을 펼친 애틀랜타는 6월 3일 목요일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시리즈를 끝낼 수 있는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뉴욕은 그나마 줄리어스 랜들이 직전 경기보단 나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직전까지 무려 24.1%의 야투를 기록하며 역대 플레이오프 최악의 기록에 본인의 이름을 올렸던 랜들은 오늘은 직전보다 나은 모습을 보였네요. 물론 직전보다 낫다는 거지 절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기량발전상을 수상한 팀의 에이스치고는 아직 한참 부족하죠. 이대로라면 5차전을 끝으로 젊은 선수들이 경험치를 얻었다는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만큼 5차전 홈 관중들 앞에선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LA 클리퍼스가 댈러스 매버릭스에 승리하며 시리즈는 원점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클리퍼스는 홈에서 2연패 이후 원정에서 2연승을 거두며 기분 좋게 스테이플스 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네요. 타이론 루 감독이 4차전에 꺼내든 필살기는 스몰 라인업으로 댈러스의 강점인 3점을 완전히 봉쇄하는 수비 시스템을 들고 나왔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댈러스는 1쿼터에 단 1개의 3점만을 성공시켰고 최종적으로 단 5개의 3점을 기록하며 클리퍼스 수비에 고전했죠. 2차전 패배 당시 라커룸에서 선수들에게 파이팅을 요구한 라존 론도의 리더십과 타이론 루 감독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봤을 때 지난 플레이오프처럼 무력한 모습은 더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와이 레너드와 폴 조지 원투펀치가 전반에만 35점을 합작하며 경기 주도권을 잡아왔고 특히 레너드는 1쿼터에만 10점을 100%의 야투로 성공시키며 3차전에 이어 뛰어난 경기를 선보였습니다. 15개 중 단 4개의 야투만을 놓치는 집중력과 함께 시리즈를 동률로 만든 레너드와 클리퍼스가 홈으로 돌아가 어떤 경기를 펼칠지 기대됩니다. 댈러스는 완패와 다름없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상대 수비에 완벽하게 공략당했고 무엇보다 에이스 루카 돈치치의 컨디션이 변수입니다. 리 칼라일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돈치치가 왼쪽으로 고개를 돌릴 수 없을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며 컨디션이 좋지 않았음을 밝혔는데요. 그 결과 안 그래도 좋지 않은 자유투를 5개 모두 흘렸고 3점도 단 1개만을 성공시키며 부진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6잡이 팀하더웨이 주니어가 파업을 선언하며 별다른 변수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가 오랜만에 슛감을 찾은 건 긍정적이겠네요. 5차전인 6월 3일 목요일까지 3일의 휴식 시간이 있는 만큼 댈러스는 어떻게든 돈치치의 컨디션 회복에 모든 걸 걸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유타 재즈가 멤피스 그리즐리스를 꺾고 시리즈 리드를 가져갔죠. 에이스 도노반 미첼이 마지막 경기 종료 4분 12초 동안 무려 10점을 폭발시키며 단 2점에 그친 멤피스에 찬물을 제대로 끼얹었죠. 경기 후 미첼은 27점을 올린 마이크 콘리를 언급했는데요. 미첼은 콘리가 공수 양면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고 경기를 조율할 수 있는 그의 능력으로 인해 본인이 좀 더 편하게 경기에 나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1라운드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콘리가 4차전에선 또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어제 미러키 벅스가 마이애미 히트를 꺾고 플레이오프 진출팀 중 가장 먼저 2라운드에 진출했죠. 4차전에서 플레이오프 커리어 첫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야니스 안테토쿤보는 작년에 본인들을 탈락시킨 팀을 4대 0으로 이긴 건 분명 좋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집중력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이크 부데놀저 감독은 상대 에이스 지미 버틀러 방면 뛰어난 수비를 보인 야니스를 두고 독특한 수비 재능을 가진 선수이자 많은 훈련을 통해 특별한 선수가 되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오늘 브루클린의 승리로 인해 모두가 원하는 2라운드 매치업이 거의 완성된 단계에 이른 만큼 미러키 벅스와 야니스 안테토쿤보의 2라운드 경기력이 너무 기대됩니다. 워싱턴 위저즈가 필라델피아의 3경기를 내리패하며 0대 3이 되었고 역대 플레이오프에서 이 스코어가 나온 141개의 시리즈 중
역수입이 일어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을 정도로 워싱턴의 1라운드 탈락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브래들리 빌과 러셀 웨스트브룩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빌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에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아직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웨스트브룩 역시 한 번에 4게임을 다 이길 순 없다며 한 경기씩 차근차근 풀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과연 4차전을 시작으로 워싱턴이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대업을 이뤄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31일 주간다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trange in this wasting daily life. You look so worn out. I wanna be there for you.